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8년 마수락 3부 시작하겠습니다. 13. 후퇴의 개념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로 어긋나는 쪽의 다리를 교대로 후방에 두 음절의 걸음걸이로 하는 움직임이다. 2. 말은 저항하지 않고 등을 구부리게 하여 뒷몸을 높게 해야 한다. 3. 조교상 복종의 훈련 뒷몸의 유연 운동이다. 4. 말에게는 부자연스러운 동작이기 때문에 예비조교가 필요하다. 정답은 2번이고요. 이거 후퇴는 계속 나오네요.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꼭 체크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은 가만히 서 있을 때 마차를 옆에서 보면은 후구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뒤로 가려면 후구가 낮아져야 더 뒤로 가기 쉽겠죠. 그래서 그 책에는 말은 저항하지 않고 등을 구부리게 하여 뒷몸을 낮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식적으로 뒤가 높은데 뒤로 가게 하는 게 좀 더 어렵겠죠. 뒤가 낮은 게 더 가게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그 1번, 3번, 4번은 맞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퇴는 조교상 복종의 훈련, 뒷몸의 유연 운동도 있지만 또 경마 때 발주기 내에서 바른 발주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마 부분은 승지사 시험은 안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4. 보조마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말의 가슴 쪽의 맨 줄을 말의 턱 및 콧근에 직접 연결하여 그 이상 머리를 쳐들 수 없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초심자의 승마훈련 및 폴로 경기용 말에 널리 사용된다. 1. 마틴게일 2. 스탠딩 마틴게일 3. 샴본 4. 사이드레인 이건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보조마구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매년 나오는 거니까 일단 이 파트가 계속 나오는 파트니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대부분 마틴게일하고 스탠딩 마틴게일 둘 중에 하나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 마틴게일은 그 스탠딩 마틴게일하고 러닝 마틴게일 두 개 다 그러니까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스탠딩 마틴게일과 러닝 마틴게일을 통칭해서 마틴게일이라 하는데 이제 마틴게일은 이제 머리를 높이 쳐드는 말에게 사용해서 머리를 낮추고 목을 앞으로 뻗게 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문제에 나온 부분은 스탠딩 마틴게일인데 초심자의 승마훈련 및 폴로 경기용 말에 널리 사용됩니다. 그리고 턱 및 코끈에 직접 연결된다. 이제 그게 키포인트고요. 러닝 마틴게일은 일반적으로 쓰는 마틴게일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두 개의 줄이 양쪽 고삐에 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탠딩 마틴게일하고 러닝 마틴게일 차이는 일단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말 복대에서 머리 쪽으로 통과시켜 제갈의 연결에 머리를 숙이게 하는 조교도구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일수록 제갈 저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말은 이제 머리를 앞쪽 아래 숙이게 되고요. 그 이것도 이제 오래 쓰면 좋은 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조마사 운동 시에만 조마사 굴레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레인은 이게 아래턱 저항에 좀 사용하는 건데 그 주로 조마삭 때 사용이 되고요. 이제 그 복대에 고정을 해서 그 제갈 끝에 부분에 이렇게 물리죠. 그래서 그 말입에 대한 작용 방향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말만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림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스탠딩 마틴게일이고 오른쪽이 러닝 마틴게일인데 그 보면은 이제 스탠딩 마틴게일은 그 턱, 그러니까 콧근의 턱 밑에 가죽을 직접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러닝 마틴게일은 이 그 고삐 거기에 링을 이렇게 달아서 링 두 개가 이렇게 내려와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왠지 스탠딩 마틴게일보다 러닝 마틴게일이 좀 말한테는 좀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여유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또 스탠딩 마틴게일도 어쨌든 타이트하게 좀 러닝 마틴게일은 타이트는 하지만 어쨌든 그거에 맞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폴로 경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하시고 이것도 이제 그거에 따른 특징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샴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하얀 끈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역자라고 해야 될까요? 삼각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앞쪽 하방으로 내뻗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대에서 연결돼 가지고 그 귀 밑에 저기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떨어지죠. 요거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머리와 목이 앞쪽 하방으로 내뻗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샴본 말고 고그도 이제 샴본의 개량형으로 이제 머리와 목을 앞쪽 하방으로 내뻗도록 하게 한 건데 일단 여기서 제가 샴본만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사이드레인은 요거는 되게 많이 차지 않나요? 저는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손이 너무 다리는 약하고 손은 세가지고 입이 좀 이렇게 말이 되게 싫어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끼거나 드로레인 많이 끼는데 일단은 처음 배울 때 한 상당 기간은 사이드레인을 되게 많이 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복대 쪽이랑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차면은 이제 어쨌든 말이 고개를 이렇게 저항을 좀 많이 못하죠. 예, 그런 게 장비가 되겠습니다. 15번 중장애물 비연결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장비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조끼 2. 밝은색 와이셔츠 3. 부츠 장화 4. 헬멧 정답은 1번 조끼고요. 그 장애물 경기 하는 거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선수들이 다 정장 같은 상의를 입고 있잖아요. 승마복, 연미복이라고 하나요? 그게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입고 그 위에 조끼 또는 그 안에 조끼를 입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제 조끼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 생각에는 요것도 그냥 보면은 좀 많이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그냥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찾아보면은 그 책에는 그 장애물 비율 선수는 헬멧, 재킷, 장애물 비율는 채찍, 부츠, 장갑 등의 장비를 갖추고 경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FIA 규정에 허용되는 마구 연습장에서 행위 여기를 보면은 이제 복장은 밝은색 와이셔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서 잘 보면은 일단 안전조끼는 아닌 걸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 장애물 경기에서 실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경기가 시작된 후 걸어서 경기장에 들어간 경우 2. 심판부의 허가 없이 경기장에서 말을 염소시키거나 장애물을 비월하거나 비월 시도를 한 경우 3. 심판부의 허가 없이 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재경기 전 퇴장한 경우 4. 경기장 내에 말, 전도, 낙마 및 인마 전도한 경우 정답은 4번이고요. 그 장애마술, 장애물 비월 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 뭐였더라? 장애물 한 번 떨어뜨리면 몇 점 감점, 두 번 떨어뜨리면 몇 점 감점 이 문제 설명할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 실격, 실권 요 문제 요 파트는 좀 잊을만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것도 좀 잘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실격하고 실권의 차이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제 실격은 해당 경기에서 실격이 되거나 전체 대회에서 실격이 되고요. 소급될 수 있다 이런 문제고요. 실권은 현재 진행 중인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 요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 방식대로 제가 이해한 거는 실격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이제 그 권한을 자격을 박탈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지 말라는 짓 해가지고 너 하지 마 이게 실격이고요. 실권은 그냥 말이나 기승자 실력이 부족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애물을 떨어뜨렸다거나 기승자가 넘으라고 했는데 안 넘었다거나 뭐 거부한다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낙마한 경우라든가. 그래서 그 실격은 하지 말라는 거 한 거. 실권은 실력이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문구 자체를 틀어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그 파트를 이제 봐야 돼. 그러니까 실권과 실격이 나오는 요 부분을 잘 숙지를 해야겠고요.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1번, 2번, 3번은 하지 말라는 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실격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말해서 떨어지고 싶겠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실력이 부족한 거니까 실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7. 발굽기름에 대한 사용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습도 조절을 위해 사용한다. 2. 발굽 각질의 질적 개선을 가져온다. 3.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용한다. 4.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정답은 2번인데요. 이거 그냥 얼핏 생각하면 틀릴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은 책에는 되게 글자 조그맣게 해가지고 잠깐 나오거든요. 저는 책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 발굽기름은 투명하거나 검은색이다. 사용 목적으로는 감염 예방, 습도 조절 등으로 깨끗한 상태의 발굽에 기름을 발라서 발굽을 보호하고 외관을 좋아 보이게 한다. 요건데 보시면은 진짜 2번이 이제 옳지 않은 건데 그 발굽 각질에다가 기름 발랐다고 해서 그 발굽 각질 자체가 좋아지겠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질적 개선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퀘스천을 할 수 있는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생각에도 질적 개선이면은 발굽 자체가 뭐 좋아지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름 바르는 거 가지고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러니까 밥을 잘 먹어서 그러니까 밸런스 있는 영양을 잘 갖춰서 건강해져서 이제 발굽 각질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사를 맞고 영양제를 받아 좋아진다 뭐 이런 거라고 하면은 질적 개선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밖에 기름 바르는 것만 가지고는 그 질적 개선이라고 볼 수 있기는 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발굽 자, 이거 문제 이거는 저 틀렸는데 발굽 계속 여기서 찾아보니까 또 계속 나오는 말이 발굽을 바를 때는 꼭 깨끗하게 하고 발라라. 그 뭐 더러운 게 묻어 있는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요게 내용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 다음 빈칸의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FEI 기준 마장 마술 경기 시 코스 경로 위반 및 운동 과목 미실 시 1회 감점 몇 점, 2회 감점 몇 점, 3회 감점 몇 점이다. 1. 1점, 3점 실격. 2. 2점, 3점 실권. 3. 1점, 2점 실격. 4. 2점, 4점 실권. 정답은 4번이고요. 요거는 그 마장마술 그 편 뒤에 보면은 그 마장마술 심사지가 나와요. 그 심사지 보면은 뭐 이제 뭐 여러 대회 규격에 맞는 그런 심사지가 나오는데 그 심사지 끝에 부분에 보면은 하단 부분에 조그맣게 글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로 위반하거나 운동과목 미실시했을 경우에 1회 시 감점 2점, 2회 시 감점 4점, 3회 시 실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면 이게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닌데 승자 시험 보러 가면은 이렇게 코스 틀리면은 딸랑딸랑해서 다시 와서 여기서 다시 그리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다시 그리라고 해서 계속 그리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중간에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 초과돼 나가라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3번 이상 그런 경로를 위반했거나 운동 과목을 미실시해서 규정에 따라서 나가라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시험 보러 돈 내고 시험 보러 가는데 좀 그리는 거라도 다 하게 해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왠지 이런 규정 때문에 규정대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어쨌든 또 승마 지도사라는 그런 자격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도 되네요. 어쨌든 답은 4번이고요. 이거는 그냥 애우세요. 뭐 별거 없을 것 같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8년 마술학 3부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